매출 3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의 본사가 텅 비어 있다. 최근 뉴스에서요, 쿠팡의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책상 하나 없더라 라는 그런 보도를 했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요, 역시 페이퍼 컴퍼니였냐, 책임을 피하려고 유령 회사를 만들었다, 그런 반응과 함께 분노하고 있죠. 이게 정말 꼼수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라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존 공식과도 같은 선택이거든요. 도대체 델라웨어에 뭐가 있길래 쿠팡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큰 기업들이 그 좁은 곳에 이 회사를 설립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명문대 합격,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 교육의 끝일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할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인턴십 기회부터 의대 진학, 그리고 현지 취업까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갖췄더라도 결국 신분이라는 장벽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주권과 세금 문제를 문의해 오시는데요. 하이엔드 원스톱 이민 서비스 전문 그룹 JC 이미그레이션과 함께 제주도 학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이민을 대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시점의 EB5 투자 이민 분석부터 최근 고자산가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골드카드와의 비교, 그리고 영주권 취득 전후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텍스 플래닝까지 복잡한 미국 이민과 세무 이슈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JC 이미그레이션의 전문가들이 명확한 숫자와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15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유학생활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 큰 그림을 이번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최근 여러 한국 언론에서요, 쿠팡의 델라웨어 주소를 찾아갔더니 횡한 사무실뿐이더라 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본사, 헤드쿼터의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등록 대리인입니다. Registered Agent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주소지입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미국 회사법의 구조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특히 델라웨어 주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할 때요, 반드시 그 주에서 발생하는 어떤 법적인 서류를 대신 받아주는 어떤 대리인을 지정해야 됩니다. 예컨대 델라웨어 주의 법에 따라 법인을 세웠을 때 어떤 소송장이라던가 정부의 통지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는 우편함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거는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건 무관하게 델라웨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델라웨어 내에 그러한 어떤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그 델라웨어의 윌밍턴에 있는 이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요, 하나하나가요, 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라웨어라는 곳이 굉장히 이 법인 설립을 많이 받는 그런 주이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델라웨어에서 법인 설립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레지스터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 회사에 서비스를 받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만 놓고 봐도 30만 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주소지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두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쿠팡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코카콜라, 포춘 500 컴퍼니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서류상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실이 비어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는 충격적인 폭로는 아니고요. 미국 기업 법무에 있어서 지극히 일반적인 어떤 스탠더드 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경영은 시애틀과 같은 곳, 캘리포니아, 서울 이런 곳에서 다 하고요. 델라웨어는 법적인 주소지만 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델라웨어냐 한번 좀 살펴볼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이 델라웨어 선택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세금 이런 거 아니고요, 법원 때문입니다. 델라웨어는요, 이제 Court of Chancery라고 해서 찬서리 법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기업 전문 법원 제도인데 이게 있습니다. 보통은요, 미국이 일반적으로 이 재판을 배심원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콜 오브 찬서리는 그게 아니에요.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원에 해당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게 배심원 재판이라는 게 꽤 큰 리스크잖아요. 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요, 기업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뭐 징벌적인 배상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배심원 재판을 꺼려 한다라는 거죠. 근데 델라웨어의 이 찬서리 법원에서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대신 기업법에 정통한 어떤 전문 판사, 뭐 챈슬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판결을 하니까,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요, 수십 년간 쌓인 어떤 방대한 판례 그리고 전문적인 판사 덕분에 기업들이 어떤 분쟁, 주주 간의 분쟁, 투자자 뭐 이런저런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불확실성을 안고 갈 이유가 없으니, 그런 면에서 델라웨어가 제거해 준다라는 그런 장점을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영권 방어와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 이게 델라웨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주입니다. 이게 경영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인데요. 델라웨어의 회사법은요, 경영진의 판단을 대체로 존중하는 어떤 경영 판단의 원칙이죠.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을 굉장히 타주 대비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나쁜 뜻이 아니라 good faith로, 선의로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온다 해도요, 이게 주주들로 하여금 함부로 소송을 걸어서요, 배상 책임을 묻는 걸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법 자체가, 델라웨어의 기업법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쿠팡,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1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도요, 차등 의결권을 주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렇게 유연한 델라웨어 법 덕분이라는 거죠. 한국 법 또는 타주에서는 이만큼의 어떤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요, 델라웨어 법인 굉장히 익숙하고 안전한 투자처가 되겠죠. 왜? 아까 얘기했던 판례와 등등등, 그리고 이 경영권 방어와 투자자 보호라는 그런 강력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 그런 이유에서요, 월스트리트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요, 회사가 델라웨어에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투자를 꺼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요, 엔젤 인베스터다, 인스티튜션 인베스터니까 뭐 VC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으려면 그냥 델라웨어로 해야만 해요. 그게 말하자면 게임의 법칙이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델라웨어 회사를 많이 설립하게 된다 이고요. 자, 그러면 델라웨어는 면죄부냐 하면요, 또 그걸 짚어봐야겠죠. 그게 만능 방패는 아니에요. 뭐 델라웨어 법인 설립하는 것이 뭐 무조건 뭐 책임 회피하고 세금 안 내고 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첫째, 세금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델라웨어 법인, 페이퍼 컴퍼니, 뭐 이게 조세, 피난처, 회피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델라웨어 법인 세워도요, IRS요, 똑같이 법인세 냅니다. 연방세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는 거잖아요. 연방세, 델라웨어 법인이건 캘리포니아 법인이건 뭐 어느 법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델라웨어는요, 델라웨어 주 안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주에서 발생하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 뿐이에요. 근데 이건 델라웨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델라웨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텍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또한 뭐 매년 꼬박꼬박 걷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오해하는 것은 뭐 투자자 좋고 기업에 좋고 하니까 만능 방패냐? 아니에요. 책임의 문제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쿠팡에서의 최근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 피해, 이런 문제들은요, 델라웨어 법인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사업 행위가 일어난 곳, 예컨대 이 경우는 지금 한국이었었죠. 그리고 또는 뭐 미국에서 벌어진다 해도 미국에서 그 상황이 벌어진, 사업 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거나 아니면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정리하면 델라웨어 법이라는 것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관계, 어떤 내부의 지배 구조를 규율하는 것이지 어떤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뭐 소비자에 대한 불법 행위까지 덮어준다,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자, 정리하자면요, 쿠팡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영상이 뭐 쿠팡에 대해서 호, 불호 또는 뭐 그 자체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기사를 통해 나오는 어떤 그 델라웨어 법인에 대해서 이게
뭔가 오해 내지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것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쿠팡이 델라웨어 법인을 설립한 거는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당연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뭐 유령 회사다라고 비난하는 거는요, 그거는 의도성이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는 미국 어떤 기업 생태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또 이제 국민들이 또는 한국의 대중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러한 법적인 위치가 아니라 물론 뭐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미국 회사다, 뭐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숨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애꿎은 델라웨어라고 하는 어떤 낯선 지명을 책임 회피의 상징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이고요. 정리하면 델라웨어 법인은요, 경영진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갑옷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갑옷이 어떤 소비자, 실제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까지 막아버리는 그런 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쿠팡이 결국은 법적으로는 그런 맞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걸 통해 대중을 설득하고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를 얻는 것은 기업의 몫일 것이다 라는 뭐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이 델라웨어 법인 어떤 뭐 설립, 운영, 특수성에 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앤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